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해온 타슈켄트, 누쿠스 간 1300km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수주업체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유력했던 유럽철도 선진국들을 제치고 한국 컨소시엄이 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완전한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12년 전 스페인 탈고 고속철도 도입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 종속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사미라 나지모바 교통부 차관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철도 기술 자립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시작과 과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타슈켄트 교통부 13층 집무실 사미라 나지모바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2년 전 스페인에서 도입한 탈고 고속철도의 화려한 개통식 사진이었죠. 당시 40대 초반이던 사미라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차관보까지 오른 자신의 커리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차관보님, 3호선 탈고가 또 고장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사미라의 회상을 깨뜨렸어요. 사미라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보고가 너무 잦았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사미라는 엔지니어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우린 그냥 구경꾼이었어. 스페인 기술자들만 만지고 우린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 베테랑 엔지니어 알리세르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부품값도 천정부지로 올랐고요. 이번 달에만 필터 교체비로 100만 달러가 나갔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었죠. 사미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12년 전 화려했던 개통식이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당시 스페인 측은 최고 속도 310km라는 숫자로 모든 것을 포장했지만 정작 기술 이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운영자 역할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사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오늘도 또 다른 고장 보고서를 받아야 했죠. 한때 자신의 최고 업적이라 여겼던 탈고 프로젝트가 이제는 매일 골칫거리가 되어 버린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사미라는 여전히 유럽 기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궁에서 발표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 소식이 교통부를 뒤흔들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누쿠스까지 1300km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었어요. 사미라는 브리핑 자료를 들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사미라는 혼잣말을 했어요. 프로젝트 지침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단순한 기술 구매가 아닌 완전한 기술 이전을 통한 자립 역량 확보. 이 문구가 사미라의 눈에 들어왔죠. 장관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는 사미라 차관보가 맡겠습니다. 성공하면 차기 장관 후보로도 검토하죠. 사미라의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탈고 프로젝트의 후유증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사미라는 독일 유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베를린에서 본 IC 고속철도의 완벽한 시스템, 정시 운행률, 99%의 신화 같은 기록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번엔 독일 기술을 도입해야겠어. 사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실패했다면 이제는 더 확실한 독일 기술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최고의 기술력이면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기후와 광활한 사막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사미라에게는 여전히 유럽이 세계 최고였고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도 않았죠. 교통부 대회의실이 국제철도 박람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스페인 탈레스,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의 화려한 부스가 설치되었어요. 각국 대표들은 홀로그램과 3차원 모델을 활용한 최첨단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쟁했습니다. 독일 지멘스 대표가 자신있게 발표했어요. 우리 ICE 플러스는 시속 330km의 최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독일 정밀공학의 결정체죠. 3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역시 독일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핵심 질문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사미라가 물었죠. 독일 대표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운영과 기본 정비는 교육하겠지만 핵심 기술은 기업 기밀이라 어렵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대표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화려한 카탈로그와 인상적인 수치들 뒤에 숨겨진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지 전통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 대표 정윤호가 우즈베키스탄 시민들과 함께 플로프를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삼이라는 동료들과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 그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요? 사미라가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신입 엔지니어 라일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술도 현장에 맞춰야 한다더군요. 저 한국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일라의 말에 사미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 정윤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사미라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홀로그램도 없고 300km가 넘는 최고 속도 자랑도 없었거든요. 대신 정윤호는 노트북에서 평범한 영상 하나를 틀었어요. 시베리아 영하 50도에서 운행하는 우리 철도입니다. 화면에는 눈보라 속을 뚫고 달리는 열차가 보였죠. 그리고 이건 몽골 고비 사막에서의 테스트 영상입니다.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막 한복판에서도 열차는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최고 속도는 시속 260km입니다. 정윤호의 말에 3이라는 속으로 실소했어요. 독일이 330km를 제시했는데 고작 260이라니.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속도가 아닙니다. 유지 보수성과 환경 적응력이죠. 정윤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기후를 분석해봤습니다. 여름 40도에서 겨울 영하 15도까지의 극한 온도차, 그리고 모래폭풍. 이런 조건에서는 최고 속도보다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신입 엔지니어 라일라가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 사미라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하지만 사미라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속도도 안 나오는 기술로 무슨 고속철도를 만든다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윤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을 이전합니다. 설계 도면부터 제조 공정까지 전부요.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만들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어떤 업체도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의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3이라는 내심 불만이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를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부 지침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첫날, 라일라가 전통시장 구경을 제안했어요.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 기술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3이라는 못마땅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라일라에게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파는 빈대떡 가게에서도 QR코드 결제가 가능했거든요. 어머니, 카드도 받으세요? 라일라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엔 휴대폰으로 다 돼. 현금 쓰는 사람이 더 드물어. 라일라는 휴대폰으로 빈대떡 값을 결제하며 감탄했습니다.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기술화되어 있다니. 3이라는 여전히 이런 건 기술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라일라의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이튿날 방문한 창원 철도 차량 공장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베테랑 알리셰르에게 말했어요. 직접 필터를 교체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리셰르는 망설였죠. 12년 동안 스페인 열차는 만져보지도 못했거든요. 진짜 해도 되나요? 알리셰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엔지니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신들이 직접 관리해야 할 기술이니까요. 알리셰르가 직접 필터를 교체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린 늘 만지지 말라고만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12년간 쌓인 답답함이 묻어 있었어요. 3이라는 이 장면을 보며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교통부는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급히 찾아와 새로운 제안을 내놨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가격도 10% 할인하죠. 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기업 기밀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스페인 대표의 말에 3이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 기업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타슈켄트 부하라 노선을 운행 중이던 스페인 탈고 열차가 모래 폭풍을 만나 2시간 지연된 거예요. 승객들은 밀폐된 차량 안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범 운행 중이던 한국 열차는 같은 모래 폭풍을 뚫고 정시에 도착했어요. 승무원들은 태연하게 보고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운행 완료했습니다. 다음날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라일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 환경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기술 이전도 완전히 해준다고 했고요. 3이라는 체면상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유럽에 검증된 기술이야. 최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러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알리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빠른 속도보다 고장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이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무기명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15명의 평가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한국이 12표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스페인은 겨우 2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표씩이었습니다. 3이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유럽 기술이 이렇게 참패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게 맞나? 속으로 자문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40명의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어요. 라일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수 도중 라일라는 한국 엔지니어 한지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열차 안내방송도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로 해야 하는데 라일라가 고민을 털어놨어요. 한지수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럼 다국어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해볼까요? 승객이 어떤 언어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게요. 이틀 후 두 사람은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어요. 라일라가 우즈베크어로 다음 역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니 시스템이 우즈베크어로 정확히 답했습니다. 한국의 시찰 온 3이라는 연구소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자국의 신입 엔지니어가 주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한국 엔지니어와 대등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3이라가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저희가 직접 설계한 거예요. 라일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3이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스페인 프로젝트 때는 우즈베키스탄 엔지니어들이 구경꾼에 불과했는데 이번엔 주인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타슈켄트에서 부하라까지 첫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과 거센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3이라는 긴장한 채로 관제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출발합니다. 기관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열차는 조용히 역을 떠났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열차의 상태가 표시되었어요. 온도, 습도, 진동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모래폭풍이 몰아쳤어요. 3이라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12년 전 스페인 열차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열차는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꿋꿋이 달렸습니다. 부하라 역 도착 예정시간 오후 3시 20분. 정확히 예정시간의 열차는 부하라 역에 도착했어요. 플랫폼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열차다. 우리가 만든 열차야. 라일라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이 열차에서 내렸을 때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알리세르는 열차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우리가 해낸 거야. 3이라도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환호하는 시민들과 자랑스러워하는 엔지니어들을 바라보며 3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기술인지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속에서 3이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다. 12년 전의 화려한 개통식과는 다른 진짜 성취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막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3이라의 마음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